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7월 20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달을 마주하게 되면 문득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 나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모르게 뭉클한 감정이 밀려오는데요. 트와일라이트를 듣고 계신 이 순간 또한 언젠가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새벽마다 트와일라이트를 들으며 웹툰을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학창시절 우연히 인터넷에 올린 제 만화를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던 모습을 보고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한 컷을 그릴 때마다 수십 수백 번을 고민하고 대사 한 줄조차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는 등 한 편의 만화를 그리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공모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은 물론 그나마 일부 있던 제 만화의 팬들마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보고 있자니 점점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질병 같던 손목 통증도 심각해져 이제는 펜을 잡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입니다. 이런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이런저런 시련들이 닥치기 마련이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지금은 제가 감히 어떠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보다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트와일라이트이 우리 사연자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신비한 인물 사전 생텍쥐 페리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우리에게 어린 왕자의 저자로 매우 익숙한 생텍쥐 페리.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집 근처의 비행장에 들어서면서 우연히 비행기를 얻어 탈 기회가 생겼는데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생텍쥐 페리는 어머니 몰래 비행기에 올라탔고 시간이 지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른 그 순간 한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꿈 하나를 갖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생텍쥐 페리는 군대에 입대해서 항공정비병으로 근무하면서도 하늘을 나는 꿈을 잊지 않았어요. 틈틈이 항공기 조종훈련을 받으면서 민간 조종사 자격증은 물론 군용기 조종 면허장까지 취득했죠. 이후 일반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으로 전향하면서 꿈에 그리던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23살이 되던 해 조종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생텍쥐 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남길 원했지만 당시 그의 약혼녀의 거센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전역하게 되죠. 전역을 한 생텍쥐 페리는 한 항공사에 취업해 비행기로 우편을 배달하는 항공우편 조종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난당한 비행사를 구조하는 업무까지도 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 또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의 꿈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생텍쥐 페리는 개인 전용기를 구하고 비행 경기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시합 도중 기체의 결함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고 마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상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가 조난을 당했던 5일 동안의 경험은 훗날 어린 왕자의 영감이 되었다고 하죠.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생텍쥐 페리는 다시 한번 군대로 동원되는데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공군 소속의 정찰기 조종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수년간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작전을 수행하던 그는 어느덧 연령 제한이 걸려 더 이상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잦은 추락 사고와 부상 후유증으로 비행복을 스스로 입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고개마저 옆으로 돌아가질 않아 조종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생텍쥐페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장교들은 물론 직접 사령관을 찾아가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금 비행기를 조종해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1944년 7월 31일 생텍쥐페리는 마지막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 6시간 동안만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실은 채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그는 6시간을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비행기도 사람도요. 그렇게 생텍쥐페리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어느 소행성에 무사히 도착해 어린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진 않을까요? 그의 낡은 비행기와 함께 말이에요. 오늘은 언제 봐도 다르게 느껴지는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사소한 계기로 갖게 된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물론 이루고 나서도 여러 차례 시련이 찾아왔죠. 사실 시련보다는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생텍쥐페리는 그러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만 않으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소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거야. 사연자분께서 지금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건 오히려 찬란하게 빛날 미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 사막을 건너다 힘에 부쳐 지치실 때면 걸음을 멈춰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선가 트와일라잇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트와일라잇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